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6가지 소득을 합친 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이 6개를 합쳤을 때 그걸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사업소득이 있거나 뭐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만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로소득도 이제 종합소득의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6가지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5월에 합쳐서 신고를 하는 걸 이제 보통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근로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그럴 의무를 부여하면 보통 세무서에서도 인력이 너무 낭비가 되고 하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이거를 가름을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그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로 보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보통 계속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계속 다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아예 그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대신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5월 달에 퇴사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12월 달에 근로를 하지 않는 분들은 5월 말까지 자진해서 알아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소득이다 보니까 근로랑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한다라고 보면 안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내가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진짜 자세하게 봐서 이게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이 돼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보통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납부 의무는 없고 일정 요건에 해당이 돼야 주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을 벌었다, 뭐 그래서 세금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자산을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장 주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돈이 한 10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금액 기준이고 지분율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뭐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1%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2%, 4%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10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지분율을 1, 2%를 가지고 있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목당 10억 원 미만 보유하시거나 코스피 기준 1% 미만 지분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종소세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대신에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을 합산해서 그 양도 차익에 250만 원을 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500만 원 있고 애플에서 양도 차손이 3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두 종목을 합산해서 양도 차익이 200만 원이 되죠. 2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실현된 기점으로 양도세 이제 납부 의무가 있는데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가상화폐로 작년 뭐 20년이죠. 20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뭐 5천만 원을 벌어도 마찬가지로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21년 5월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22년 1월 1일서부터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죠. 22년 1월 1일서부터 그 이후부터 번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21년 12월 31일 전에 판 것에 대해서는 뭐 1,000억을 벌든 뭐 1조를 벌든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뭐 200억에 줬다. 그러면 차익이 100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셔야죠. 올해는 아니고 무조건 이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액션서부터. 그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이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은 20년도에 작년에 얼마를 버셨던 올해 얼마를 버셨던 종소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고 내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10억, 그 다음에 지분율 1% 넘어갔을 때만 양도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 외에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개정이 돼서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양도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250만 원 이상 자기가 차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해 5월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올해까지는 괜찮다. 근데 내년서부터 25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